시원하. 나 충전 좀. 네, 고생이 타봐요. 네. 고생이 스텝 3. 네, 거기 질문하십시오.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그 고쟁이도 있고, 그 막별 시너지도 있고, 자이스토리도 있고. 예, 풀업이 제가 해설 풀업은 말고 한 두 가지 더 소개했던 것 같아요. 해설은 해설대로도 참고를 하시고, 그렇죠? 해설은 해설대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나오면 그림부터 그려보시면. 하나는 3x, 하나는 둘이 이런 수직관계다. 얘는 3분의 1x. 네.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2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근데 수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이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어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도 여기에서 y는 mx 플러스 2라는 이 2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비율이 같으면 되거든요. 1대1대 루트 2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m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m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mx 플러스 2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만약에 요거랑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랑 어떤 내가 수직인 점을 딱 그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거고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만약에 잡았다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x, y에서 여기까지 거리로 3x 빼기 y까지 0까지 거리랑 그치? 걔는 루트 10분의 3x 빼기 y가 될 것이고 걔가 내가 여기까지 거리 요 놈은 내가 x 플러스 3y는 제로니까 여기에서까지 거리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루트 10을 앞에서 키면 두 가지 직선이 나오겠지. 왜? 각의 이등분선은 원래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 답이 될 거고 하나는 이 노란색 답과 수직인 놈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노란색하고 같은 놈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만 얻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3x 빼기 y는 x 플러스 3y거나 아니면 또는 3x 빼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네, 골라보시면 이거 넘기면 2x는 4y, y는 2분의 1x. 딱 봐도 빨간색은 길이가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요거 넘기면 4x는 마이너스 2y, y는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빨간색 직선이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니까 m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을 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이제 취향껏 풀으시면 되죠. 내가 이 점을 직접 연립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노란색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 알게 되고 이 거리가 바로 이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취향껏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런 식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등기하를 써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중등기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직각 이면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요게 세모 별표 땡땡, 세모 별표 땡땡 이런 형태로 가죠. 근데 얘는 y는 3x니까 여기를 t, 3t라고 잡을 수 있지. t, 3t, t, 3t니까 요 점은 뭐야? 마이너스 3t, t. 그럼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얼마? 4t, 2t. 그래서 바로 2분의 1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해설처럼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봤던 거니까 이제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죠. 35는 빛을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래. 근데 여태까지 배웠던 도형은 물론 중학교 때 물론 배웠지만 원의 방정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잡고하는 법 위주로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도형의 길이는 했을 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원을 어떤 정의적인 측면은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걸 어떤 연립해서 계산할 형태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원의 방식이라는 시험 범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배웠던 도형은 뭐밖에 없어? 포물선, 직선 이거밖에 없어요. 포물선, 직선, 선분밖에 없는데 포물선의 둘레의 길이 이런 건 자취의 길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학교 가야 돼. 선적분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는 포물선의 어떤 길이는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있는 건 선분의 길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선분밖에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도형이 뭐지? 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기말고사 때는 뭐 어떤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는 건 부채꼴의 일부분, 원의 일부분 아니면 선분밖에 없는데 원의 방정식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고. 왜냐면 원의 방식이 따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다 선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미리 좀 알고 들어가면, 그래서 보기에도 일단 파이도 없기도 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일단은 단원이 점과 좌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이 점과 좌표라고 적어버리면 되겠지. 네. 좌표 평면 위에 놓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직사각형 내부의 점이니까 AB가 8, BC가 16이니까 아무렇게나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뭐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여기 원점을 이렇게 한 구석탱이에 잡고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좌표 평면에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6이니까 여기는 8, 여기가 4, 8 잡으면 얘가 8이고 16인 0이 되겠죠. 내부의 둘레 한 점이라 했으니까 A, B, C라고 해놓고 그냥 P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지? 네, A, B 그 다음에 CP 이렇게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A의 좌표는 8,4, C의 좌표는 8,4니까 얘는 F,Y로 잡을 거지. AP의 제곱은 X 플러스 8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에서 X 빼기 8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 16이다. 아까 말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선분이라고 했어요. 길이를 구하려면 직선에서 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무한히 쭉 나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자취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선분이라는 얘기고, 선분이라는 건 뭐야? 범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 틀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쓰면 당연히 2차항들은 다 없어질 거고 1차항만 남을 거야. 당연히 직선인데 범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나 어떤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내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 x가 마이너스 8. 아, y도 마이너스 4부터 4라는 이 범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냥 여기서는 대놓고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지만 가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동대구용어 기출을 풀어봤잖아요. 이런 걸 그냥 여기 시흥교재에 있는 것보다 더 계산을 복잡하게 하거나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서술에서 어떻게 낼 수 있냐? 그냥 자취를 구하여라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써서 요 직선의 방정식만 써서 틀린다는 말이지. 뭘 안 써서? 요걸 안 써서. 선분인데 직선으로 써서 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 이건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자취 방정식이라는 걸 나왔을 때는 꼭 범위가 제한되는지 전체 범위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렇죠? 그 범위를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왕 푸는 거 잘 풀 수 있겠지. x제곱, x제곱, y제곱 지금 하나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쓸게. 64, 8y, 16. 얘는 빼기 16인데 똑같이 빼기 빼기니까 16x. 빼기 64. 얘는 빼기 8y. 그지? 빼기 16은 16. 그러면 32x, 16y는 16은 0. 2x, y. 네,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y는 2x 빼기 1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갈 텐데, 8부터 8까지. 제가 이 길이를 구할 때 뭘로 구하는 게 좀 편하다고 했어요? 비율로 구하라 그랬죠? 비율로. 네, 비율로 구해보자 그랬잖아. 그지? 네, 비율로 구해보자. 아, 여기 이거 거꾸로 썼어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4부터 4죠? 맞나? 아, 이거 맞구나. 네.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길이 구하는 건 됐죠. 네? 그러면 x가 요거, y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잘리는 놈 길을 보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더 y가 더 짧을 것 같아요. 네. 이 비율을 가지고 쓰면 되죠. 뭐 여기서 서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피타고 정리를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y가, 봐봐. y가 요 거리가 8이지? 근데 기울기가 있잖아? 그러면 1대 2대 루트로 할지 4 루트 5. 괜히 x만 보고 틀리지 마요. 그렇죠? x는 더 길어. 요 둘의 교집합을 봐야 돼. 그렇지? 괜히 x만 했다가 x만 괜히 따졌다가 여기가 16, 32, 16 루트 5라고 해서 틀린다고. 둘 다 봐야 돼, 범위를. 그렇지? 둘 다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여기 둘 다 보고 저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돼요. 교집합이니까. 37. 제가 그 공지는 했지만 이제 복습을 좀 많이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학원 전체 1학년 보는 시험에 우리 했던 교재들에서 복습하라고 해서 냈어요. 시험 문제. 남은 기간에 그렇게 좀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작년 복습 위주로 하세요. 그렇죠? 네? 네, 37은 직선 뭐 두 점이 있는데 각각 y, x 빼기 y 플러스 1의 수선의 반을 내렸대요. 네. 이것도 그냥 풀러가면 좀 계산이 되게 복잡할 수 있어. 이 도형이 의도하는 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y는 2x 플러스 3이야.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y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형태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디 위에서 내렸다냐면 여기에서 여기다 내렸대요. 여기에서 여기다 내렸대요. 여기에서 여기다 수정을 해요. A. 근데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거리가 똑같대요. 여기서 내린 게 C래.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다 어떻게 보면 내렸대. 그래서 B고 여기가 D래. 그럼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A랑 B는 요점 대칭이죠? 교점 대칭이잖아. 그치? 교점 대칭이겠지? 그래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서 AC는 루트 2래. 얘가 루트 2, 여기도 루트 2래. 그러면 내가 다 봤을 때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겠어요? 평행사변형이겠죠? 평행사변형이겠죠. 평행사변형인데 얘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수직이라는 걸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 수직이라는 걸 써먹어야지. 그냥 이 삼각형 구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90도 줬으니까 이 핑크색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를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쟤를 2배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얘를 S일 거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이면 이거 이해돼? 얘랑 왜냐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핑크색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것만 구하셔도 돼요. 요점 어차피 알고 있잖아. 요거 연립하면 요점 알겠죠.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 쪽은 대신 막 쓰다 보면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건 정말 그 천재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맞아, 막 쓰다 보면 뭔가 이제 하나씩 힌트가 서로가 서로 힌트가 돼서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구해서 곱하기 4 할게요. 왜? 요점은 그냥 이거 연립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나는 요거 아니까 요점도 알고, 그지? 그러면 내가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할 거냐라고 할 건데, 야, 이게 루트 2가 되는 점이면, 루트 2가 되는 점이면 요 점을 봐봐. 얘는 t, 여기를 t, 2t 플러스 3이라고 잡을게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다 그러면 이 t 값을 얻을 수 있죠? 정직권을 쓰면 되잖아요. 요건 요 직선의 점이니까. 그래서 f 빼기 y 플러스 1은 0에서부터 t, 2t 플러스 3까지 거리 루트 2분의 t 빼기 2t 빼기 3 플러스 1,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t 빼기 2의 절대값이 2야. t는 두 개가 나오겠지. t는 여기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봐도 얘가 더 큰 놈이겠지. 그러니까 큰 놈을 택하면 a가 되는 거고 작은 놈을 택하면 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t 플러스 2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아, 얘는 0이구나, 0,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지? 네,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나?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거 둘 연립해서 쓰면 되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요 점이지. 그럼 요 거리 구할 수 있지? 2칸 갈 때 4칸 갔어. 2칸, 4칸 비율을 구했지? 2, 4, 2, 루트 5, 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루트 18이네요, 얘가. 그러면 4배 하라 그랬지? 요거 SSS니까 2분의 1에 루트 18, 루트 2. 이거 하면 6이죠? 이렇게 구하겠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풀었으면 된 거야, 맞죠? 뭐
방법은 그냥 참고하는 거지. 어차피 해설은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서 풀었으면 상관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신 일반되게 푸세요. 일반되게 자기 방법. 왜냐면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좀 바꿔보라고 할 텐데 시험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그냥 풀었으면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0은 세 점을 꼭정을 한 삼각형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요.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래. A, B와 수직인 직선 L이 만난 점을 PQ라고 한다. 넓이가 5분의 1이래요. 뭐랄까요? 닮은 비를 써야겠죠. 닮은 비 써야 되는 거 이해돼? 닮은 비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C가 0,4, B가 2,3. 길이부터 구할게요. 두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루트 5야. 그치? 얘는 네 칸, 세 칸 왔으니까 여기는 5야. 여기 길이는 두 칸, 네 칸, 2 루트 5야. 그래서 1대 2대 루트 5 이런 거 남겠죠. 그런데 얘가 PQ 삼각형 APQ가 ABC랑 닮았죠. 그죠? 왜 닮았어? AA 닮으면 요 각이 공통이고 90도, 90도니까 닮았죠. 닮았어요. 그런데 넓이 B가 1대 5야. 넓이 B가. 그럼 길이 B는 1대 루트 5겠죠. 그럼 빗변 대 빗변을 보시면 빗변 대 빗변을 보면 여기가 여기가 5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루트 5여야 되죠? 그죠? 그래야 루트 5 대 5가 1대 루트 5잖아요. 근데 루트 5면 이 길이가 2 루트 5니까 루트 5면 절반이에요. 그냥 이거 중점이에요. 생각보다 쉽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요거 지나면서 요거랑 수직이면 돼요. 이거 기울기 4분의 3이지.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요점 지나고 됐으니까 끝났지. y는 3분의 4 x 플러스 1 그 닮은 비라는 것만 알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괜히 그러니까 스텝 3 있다고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741 같이 내심 안 냈는데 작년에 우리 작년 동대보고 풀어봤죠? 내심 냈죠? 근데 올해 프린트에는 낼 수 있어요. 박람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험에는 제가 내심 낼게요. 공지를 했으니까 연습하세요. 내심 계산이 그리고 작년 거 풀어봤겠지만 계산이 이것보다 계산이 더 복잡하게 냈잖아요. 무슨 20분의 7, 뭐 20분의 21, 뭐 이렇게 뭐 숫자도 더럽게 냈잖아. 이것처럼 간단하게 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계산을 일부러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할까 이렇게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뭐지? 742 좌표평면 위의 두 점이 있고 그 놈과 성분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는데 A까지의 거리는 2고 B까지의 거리는 3이래. 그때 L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2, 이렇게.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대. 선분. 직선이 아니고 또 선분이지. 네. 근데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다. 근데 A까지 거리는 2고 B까지 거리는 3이다.
요 바로 직전에 풀었던 거 한번 보시면 몇 번이냐면 737을 봐봐요. 737은 거리가 같았어. 거리가 같았어. 거리가 같았다. 우리 방금 풀었던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거리가 얘가 같았어. 이 거리가 같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요거 대칭이었잖아. 대칭이라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거리 같으니까 거리가 같아. 중점이야. 그치? 얘가 A고 B였고 C였고 D였단 말이야. 737은. 그러니까 이 거리가 루트 2였고 루트 2 같으면 이게 같아. 중점이야. 1대1 내분점이야. 근데 얘는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2대3 내분점 하라는 거야. 2대3 내분점처럼 생각하라는 거지. 이해가 돼? 2대3을 뭘 하라는 거야. 네. 그럼 봐봐. 먼저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뭐라서 직선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직선에서 상상하는 거 쉽지는 않아. 직선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너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원도 들어가고 했으면 얘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치? 만약에 거리가 2대3이라는 얘기는 그럼 거리가 2대3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가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지. 그냥 거리가 2고 3이래. 그러면 그냥 좀 막연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직선이라고 쳐봐요. 그냥 갑자기 딱 구하려면 그래서 그냥 좀 뻘쭘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2고 여기까지가 3이라는 얘기야. 그치? 거리가 2고 3이래. 그치? 네. 그러면 그냥 나는 이 직선은 뭔지를 모르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다라고 놓고 그냥 풀겠죠.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겠지. 그럼 나와 답이 나온다고. 근데 그걸 조금 더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그냥 갑자기 이를 평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갑자기 이거랑 y축 평행할 때 평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왜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서론이 없이 그냥 갑자기 도론이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냥 무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그냥 나는 제일 현실적인 답이라고 풀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다. 근데 너희가 그래도 월급이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생각해보자.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뭐야?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뭐냐고.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 그래? 거리가 2래잖아. 거리가 2인 점들 모아놓으면 뭐야? 원이야. 거리가 2인 원을 그리면 돼. 거리가 3인 원을 그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랑 얘가 답이야. 그게 끝이야. 그냥. 이해돼? 이거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이 2인 원. 그러면 이 핑크색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고 핑크색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3일 거 아니야. 내가 애초에 반지름이 3짜리 원 그리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리면 이해가 돼? 그치? 그런데 요런 원도 있고 요런 핑크색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냥 원에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선행을 그래도 한 적이 있으니까 요 핑크색을 뭐라고 불러?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이건 공통 내접선이라고. 공통 내접선.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잖아. 그지? 요건 우리가 공통 바깥에 접한다 해서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당장에 이게 더 쉬워. 근데 우리가 원까지 다 배웠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봐.
그럼 이제 얘가 더 쉬운 게 있어야 내가 저걸 택하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푸는 게 뭔가 더 쉬운 메리트가 있어야 이걸 선택하겠지. 그냥 이게 더 쉬우면 이걸 택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 그치? 이게 더 쉬운 건 뭐냐면, 봐봐. 내접선부터 볼게. 내접선이면 이렇게 있겠지? 이건 어차피 2학기 중앙선 범위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다 뭘 지나가? 요점을 지나가. 요점을 지나가면 이게 2고 3이야. 그럼 여기 몇 대면? 2대 3 내분점이야. 내분점. 내접선은 뭘 지나간다고? 내분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연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식 하나만 풀면 돼. 그래서 쉬운 거야. 그런 메리트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럼 외접선은 뭘 지나겠어? 외분점을 지나가겠지. 그러면 이 식을 MN이 들어가는 식을 두 개나 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만 풀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내분점 한번 구해볼게. 2 플러스 3 2 플러스 3 2 곱하기 2에 6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6 그래서 빵이 됐어. 빵.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에 12 3 곱하기 2에 아주 기가 막히죠? 더 빵꼬막빵. 0,0을 지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풀 필요 없이 뭐? y는 mx야. 거기서 2,6까지 거리가 3이다 하나만 풀면 돼.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6 2m 빼기 6이 3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m이 핑크색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왜 외접선인 경우에는 외분점을 통과하느냐? 이렇게 볼게요.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냥 이것만 기억해도 돼. 그렇지?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2고 3이면 2대 3이야.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괜찮잖아. 외접선은 외분점, 내접선은 내분점. 이름이 안 헷갈리잖아. 그치? 막 이용어 저용어를 썼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외접선은 외분점, 내접선은 내분점. 그러면 이거 해서 두 개가 나오고, 그지? 내접선 나올 거고, 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지. 2대 3 똑같이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시험 때는 해결 안 났으면 이렇게는 풀어서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최대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점 들어는 좀 얻어내야 되고. 이 방법이 뭐 쪽팔리거나 부끄러운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해설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왜 뻘쭘하게 왜 Y축에 평행한데? 왜 Y축에 평행 안 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어거지 같아요. 생각하기가. 그냥 이게 노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절대 등급과 그렇죠. 네, 갔다 와요.